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사실 글을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글을 쓴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 원고들이 바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정말 계기가 됐고, 그리고 디딤돌이 돼서 두 번째 책까지 60대 중반에 써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앞에 서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술해설가이자 국립현대미술관 도슨트인 김재희입니다. 먼저 축가를 불러주신 윤희원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 성가대원이세요. 제가 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간 기념회 때도 부탁드렸고 이번에도 부탁드렸었어요. MR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도드라지지 않은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리고 또 은수님, 은수님은 제가 도슨트가 되고자 했을 때 저희 면접관이셨어요. 면접관인데 지금까지 그 은수님의 딸과도 친하게 지내며 잘 인생 친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병봉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에 이어서 두 번째 책도 내주신 김진성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출판사 만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사실 글을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글을 쓴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제 도슨트 생활을 하면서 여기 도슨트 분들도 친한 친구들 와 있는데요. 원고를 쓰고 관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쉬우면서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쓰고 지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고들이 바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정말 계기가 됐고, 그리고 디딤돌이 돼서 두 번째 책까지 60대 중반에 써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앞에 서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책은 도슨트 활동의 경험을 살려 쓴 24명의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에 대한 책이었고요. 또 두 번째 책마저도 첫 번째 책이 마중물이 돼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두 책 다 한 분의 도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한 분의 성함은 정민영 대표님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 수업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첫 책이 나오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그분께 가서 인사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첫 번째 책 때에는 어떤 도움을 주셨냐 하면 책의 막바지에 만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치 정말 대단한 그 의상 디자이너가 마지막 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제가 정말 안면도 없는, 물론 미술계에서는 유명하시기 때문에 이름은 알고 있었고, 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찾고 스캔도 하긴 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김달진님에 대해서 책을 써보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정민영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셨다는 사실에 감격을 해가지고 내가 제안을 받은 게 진짜 맞다는 말이야? 하고 이렇게 머리도 때려보긴 했는데요. 선뜻 확답은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그냥 정민영 대표님을 믿고 제가 한번 관장님을 뵙자 하고 갔을 때부터 점점 이거 써야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생존에 계신 미술자료 박물관장님에 대해서 쓴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뵙고 나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미술계에서 대단한 분들도 와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미술 자료 수집이나 공유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관장님을 뵀을 때,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뵀을 때 받았던 인상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뵌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비는 많이 왔고요. 날이 흐렸어요. 그리고 6시가 넘어서 뵀습니다. 직원들도 안 계셨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내용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사실 지금. 그런데 이제 헤어질 때 셀카로 아무도 없으니까 기록을 남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셀카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셀카를 잘 찍지 않기 때문에 각도를 잘 못 잡았어요. 그리고 비가 맞았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추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거를 관장님께 보내드려야 하나? 너무 내가 안 나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딱. 그 문자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정말 제가 예상하지 않은 답이 왔어요.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부연 설명도 없었어요. 그 문장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장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곧 알게 됐어요. 관장님의 좌우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을 했고요. 관장님은 또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제가 요청한 자료를 11시 넘어서 보내주시는 적은 있어도 그날 24시를 넘기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 백보 얼마나 7순잔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연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열린 마음이었냐면요. 그 일기를 많이 쓰셨어요. 원래 이게 기록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록 덕후처럼 기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에게 편지 쓰는 것도 일기장에 한 번 쓰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기록은 많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기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기를 보는데 제가 좀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김지 선생님 집에 가져가서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저를 못 믿어요. 그래서 가져갈 수 없고요. 분실하면 어떡해요, 사실. 그쵸?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 정도로 열린 마음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누가 저에 관해서 쓰지도 않겠지만, 쓴다고 해도 일기장만큼은 꼭꼭 숨겨놓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도 주인공인 자신에 대해 좀 잘 써주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체적으로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객관성을 좀 잃긴 했어요. 2년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상은 어느 더운 여름날에 관장님실이 있어요. 그 옆에 직원도 계시고 컴퓨터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각사각 소리가 관장님 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중력이 좀 원래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들렸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자료 정리하고 있었는데 접시에 과일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깎아가지고 오셔서 제가 굉장히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에 대한 인상은 마무리하고요. 이 책은 표지부터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드라진 특징이 좀 저한테 과분해요. 왜냐하면 바로 김달진 관장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추천글을 써준 분들이 우리나라 문학의 기레아성 같은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님, 유홍준님, 윤범보님, 정재수님, 윤진섭님, 그리고 김병종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문화 자존심을 지켜준 문장지의 문장이라는 글자가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모아서 집자한 것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저께 각 추천서를 써준 분들이 구절들을 모아서 마지막 인사말로 만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계를 꾸리면서도 10년간 끈기로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헤치며 미술자료 수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천글 중에 일부입니다.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은 이 남자의 질긴 뚝심이 일궈낸 왕국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70이 넘는 지금까지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달진님의 근면 성실함은 타인의 사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을 저는 객관적인 눈으로 한 땀 한 땀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상 저자 김재희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을 쓰는데 부담감이 참 크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라고 느껴지셨었나요? 저는 사실
제가 먼저 부담감을 느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됐어요. 생존에 계신 분은 어떻게 써? 그런 말 반응? 왜 어린애들이 사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기가 진짜 놀라는 것보다 엄마가 놀라는 걸 보고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좀 더 놀랐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쓸까만 무조건 생각을 했고요. 다른 분의 반응에 의해서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이 글을 만드는 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생각을 깊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도 한번 깊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 언제 나왔죠? 출간이 됐던 게? 2019년에. 19년에 했고 2024년에 두 번째. 네. 주기라면 또 다음 책도 준비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실천력이 좀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발설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다 집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썼어요. 네. 사실 근데 그때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됐고요. 근데 정민영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되게 감사한 인연이 있는데 세 번째 책도 한 1년 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김재 선생님 이런 책을 쓰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2주 전에 딱 스친 게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네. 첫 번째 책 쓰실 때랑 요거 쓰실 때랑 물론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쓰실 때 무게감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책을 쓸 때는 제가 욕구가 아주 강했어요. 쓰고야 말 거야. 난 어떻게든지 끝까지 갈 거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책은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많이 달랐죠. 네.